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한 지식 교양 교육 방송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2%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저의 네.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네, 저희 왼쪽에 있는 안프로도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걸 해요? 아니 그냥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서 구독 얘기도 한번 해줘 그럼. 열심히. 금요일은 구독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월화수목만 구독해주시면. 야, 얼마 전에 우리가 구독 얘기를 했더니 네. 근데 우리가 채널이 따로 있는지 진짜 몰랐다. 난 1년 동안 봤는데 진짜 나는 몰랐다. 3프로 TV를 보면 그 안에 언더스탠딩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 아. 분들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언더스탠딩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3%를 살려고요. 사든가 아니면 인수해서 그냥 버리든가. 예. 그날까지 예. 열심히 취재도 하고 예. 섭외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은 예습 하나도 안 하고 들으셔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 예습할 건 없고 그 최근에 아마존 애마존. 네, 하여튼 뭐 월마트 등등등 미국의 회사들이 네. 이 피팅룸 아시죠? 옷 입을 때, 옷 살 때. 피팅 룸. 나 참. 피팅 룸. 네, 야. 피팅룸이 옷을 옷 갈아입는 거. 실제로 구매하는데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사면 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피팅룸은 조명도 중요한데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면 얼굴에 그늘 져서 안 예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쳤을 때. 그래서 안 사람들이 산대. 안 산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빛을 쏴야지만 예. 얼굴이 뽀샤시하게 나와가지고 옷을 입어보고 오 괜찮은데? 하고 옷을 산다.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옷가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이 네. 사실은 약간 이게 슬림하고 길게 나오는 아. 거울이다. 오목 거울이다. 아하.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네. 하여튼 그 피팅룸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어떻게 온라인 쇼핑몰들이 피팅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뭐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 얘기입니다. 고민들 뭐 그런 당연히 얘기들이 뭐 있습니다. 이쁘게 나와야 옷 사지 뭐 누가 몰라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피팅룸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옷을 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옷을 잘 팔 수 있지 하는 예. 고민들을 미국의 의류 쇼핑몰들이 하나 봐요. 네. 그 이야기를 더밀크의 송일아 기자가 전해주실 거고. 예. 조금 이어서 2교시에서는 네. 우리 김상훈 기자님이 독일이 요즘 석탄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서 네. 자식들 다시 석탄 쓰기 시작한 독일 얘기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럽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따 돌아올게요. 야 이거 봐요. 얘기 잘했잖아요. 인투피니? 네. 아웃 어떻게 읽어야 지금까지 되지? 3프로 TV 안에서 너희는 있는 줄 알았다. 너희는 집도 없는 줄 알았다. 세입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세입자는 세입자인데 여러분 2%가 집도 없이 하겠습니까? 네? 저는 라이브는 세입자. 옷은 없어도 집은 있어야 된다. 또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이 언더스탠딩이 저희 채널 이름이에요. 네. 네,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필요 없습니다. 구독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는 꼭 안 누르셔도 됩니다. 네. 구독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니까 구독은 싫어요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그래서 싫어요라는 의미를 갖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일아 기자님 네, 보시죠. 더밀크의 송일아 기자님. 더밀크는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뉴스를 현지에서 취재하는 네. 보기 드문 우리나라 매체죠? 언론 매체로서 네. 단점은 유료라는 거. 맞아요. 네, 유료라고 합니다. 네. 더밀크의 송일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일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기자들은 다 미국에 있잖아요. 네,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한국 그래서 특파원이네. 한국 특파원. 그래요? 네, 저는 열심히 영상 제작에 짠하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와. 미국에서 들어온 지 이제 1년 됐어요. 영상 제작을 하세요? 네, 오. 더밀크 채널도 구독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알겠습니다. 네. 피팅룸 네.
한국식 발음을 하겠습니다. 피팅룸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미국 옷가게, 오프라인 옷가게에서. 네. 얘기 좀 어. 전해주세요. 네. 두 분 쇼핑 좋아하세요? 쇼핑이요? 싫어합니다. 네. 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야 한다는 게 시간도 귀찮아. 없습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옷도 잘 안 사세요? 그럼 옷은 누가 사세요? 옷은 제가 온라인에서 사요. 아,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티셔츠 장사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냥 저희 거 사서 입고 티셔츠 장사하기 전에는 네. 그냥 가서 뭐 이런 거 싼 데 있어요. 뭐 네. 탑10몰 뭐 이런 데 있어. 왜 탑10 무시해요? 탑10 얼마 좋은데. 그냥 싸다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거 말고는 좋은 건 없어요. 그냥 그런 데 가서 네. 입고 있던 거랑 똑같은 거 색깔만 다르게 좀 사고 뭐. 하여튼 옷, 대충 이 삽니다. 패션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이 쇼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네. 사실 쇼핑하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네. 많은 옷가게들을 직접 네. 탐방을 하고 쇼핑을 했는데 예. 이 피팅룸에서 실제로 옷을 입었을 때 너무 이제 작거나 클 때 다시 내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가가지고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또 입어보고 이런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귀찮습니다. 그렇죠. 엄청 귀찮죠. 매우 귀찮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할 때 제일 귀찮은 게 화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그렇지. 막상 내가 배달이 딱 입어보니까 오면은 배달이 오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사이즈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안 원단도 맞거든요. 그렇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포장해서 환불하는 과정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싼 거 삽니다. 그냥 버리게? 그냥 그냥 버리게.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은 이 프로님 이게 ESG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옷을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네. 저는 그럴 제가 태어난 때는- 것 자체가 ESG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쇼핑몰에서는 이 무료 배송 또 무료 반품 이런 걸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유인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마저도 귀찮아 잘 안 하게 되는 게 온라인 쇼핑이에요. 네. 네. 근데 이 패션 업계에서 이 피팅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사실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엄청 연구를 하고 있어요. 머리 잘 네. 썼네. 머리 잘 그래서 썼어. 미국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각각 대표하는 이제 아마존과 월마트가 이제 최근에 피팅룸에 각종 기술을 입혀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먼저 월마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5월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상 피팅룸 이제 플랫폼인 지킷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이제 정식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지킷. 지킷이라는 지킷. 네,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사들이 이런 거 잘 만듭니다. 기술적인 뭐 거. 하는 회사예요?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피팅룸 플랫폼 여기 보시면은 사진 한번 세킷. 예, 화면을 사진. 보시면 예. 월마트의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Choose My 모델 내 모델 선택하는 요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네. 아이고 내가 옷을 입혀보고 싶은 모델을 그렇죠. 고르면 그 고르면 모델이 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를 보여줄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보면은 제가 원래는 요렇게 이 모델 화면은 요 화면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내 모델 선택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여성의 경우 158cm에서 183cm까지 키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X 스몰부터 3X 라지까지 이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양한 신장과 사이즈를 구현한 50개의 여성의 이제 모델이 준비되어 있고 아. 이제 그 중에서 나랑 가장 흡사한 모델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후에 모든 쇼핑에서 그 해당 모델이 옷을 입어본 아. 그 착장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리 나 혼자 있지만. 키와 사이즈뿐만이 아니고 이제 피부색이나 이제 머리카락 색깔 같은 것도 다양하게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 사진을 직접 올려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화면에 띄울 수 있게 그거 좋겠네요. 그거 네네,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 보시면 이거는 원래 이제 기존 모델, 피팅 모델이 모델- 입었던 옷이고 예. 추즈 마이 선택을 해갖고 여기서 해봅시다. 제가 했어요. 제 키 아. 뭐 스몰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네. 솔직히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딱 보니까 좀 키와 뭐 사이즈를 넣으면 그 정도 몸이 되어 있는 모델을 알아서 넣어주는군요. 네,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거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았나 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모든 이제 월마트 사이트에서는 요 모델이 내가 선택한 모델이 옷을 입어봐 줍니다. 아, 그래서 한번 내가 한 번만 한 선택하면 번만 선택하면 그럼 저 옷을 파는 분은 여러 모델한테 옷을 입힌 걸 다 찍어서 올렸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바로 지킷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신체 사이즈를 갖는 분이 입으면
이 옷이 이럴 것이다라는 걸 그렇죠. 그때 실제로 해본다는 거죠. 맞아요. 자세한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월마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맥을 네. 못 쳤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인들의 최대 고용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전히 큰 기업인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랑 거의 이제 비견할 정도로 이제 원데이 딜리버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송도 상당히 빨리 오는 편이고 네.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온라인,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옷을 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브랜드가 별로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쁜 옷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직접 제가 이 가상 피팅룸 서비스를 이용을 해봤는데 네. 별로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옷이 다 이 모델이 선택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 예, 예. 그러니까 아직 서비스가 좀 미흡해요. 아, 어떤 옷은 어떤 여러 옷은 개 되는 게 있고, 있고. 네네. 어떤 옷은 없고. 왜일까요? 왜 그래요? 그래? 그게 뭐 어려운 기술이 거라고? 있다면 다 적용해야지. 그러게요. 옷을 온라인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모양이다. 아, 옷 사이즈를 다 옷 재야 될 사이즈를 거. 일일이 다 재야 될 재서? 거. 그래야 되겠죠. 아, 그래서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월마트가 이 패션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서비스들을 도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 월마트의 의료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20%에 가까이 있어서 좀 패션 쪽에서 이 가상 피팅룸을 조금 개발을 하자 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기술은 뭐 많이 있지 않나요? 안경도 있고 뭐 그런 게 네, 많이 맞아요. 있는 것 같던데. 네, 월마트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근데 이프로님 눈이 굉장히 빨가신데 괜찮으실까요? 눈 빨간 거랑 월마트 얘기 계속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이게 눈물이 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계속 드리겠습니다. 월마트 얘기를 좀 더 아니, 드릴게요. 월마트에서 옷을 안 산다고 하셔서 어. 아니 옷은 그런 데서 사면 편한데 왜? 대체 왜? 왜 옷을 뭘 보고 그러는 건데?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 왜 그래서- 월마트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샀지? 월마트에서 피자 먹으면 이마트에서 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뭐 그치. 하면서. 옷이 뭐 달라? 뭐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옷은 월마트 또는 언더스탠딩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예. 그 네. 티셔츠 얼마예요? 이거 22,500원입니다. 오 상당히 고가네요. 이거 티셔츠 저희 치고는. 이제 이게 티셔츠 얼마나 얘기하면 원단이 좋은 건지 아십니까? 저희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제 안 나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까? 백브리핑에서 언더스탠딩으로 완전 바꿔가지고 B자 이제 모델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많이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네. 네. 월- 말씀 계속하세요. 월마트는 이 가상 피팅룸뿐만이 아니고 이제 가구나 안경 부문에서도 이제 관련 기술을 적극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가구 역시 내 공간에서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자기의 방에서 이제 자신이 선택한 가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실제 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기능도 아니고. 근데 마치 이게 월마트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른 업체들은 보통 이제 자기 공간에 사진을 이렇게 가구 사진을 갖다 놓으면 예.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좀 어색한 좀 거 있어요. 어색하잖아요. 뭔가 옷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월마트의 이제 독점적인 본인들의 AI 기술은 벽과 바닥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인식을 해서 실제로 그 가구가 본인의 그 스페이스 사이즈와 어떻게 핏하게 되는지 그런 거를 예. 되게 잘 구현할 수 있다고 표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경 부문도 이 AI 기술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분야인데요. 어. 이제 집에서도 내 얼굴 그냥 띄워놓고 가상으로 이제 거기에 맞는 안경을 한 번씩 다 써보는 거예요. 내 눈 사이 길이, 내 네. 눈의 길이 뭐 이렇게 다 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안경을 딱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이 AR 기술을 이용한 광학 기술 기업 메모미를 또 월마트가 인수를 했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이 메모미는 이 기업 되게 재밌어요. 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메모미. 예, 메모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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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메모라이즈 미러의 준말이에요. 아. 예, 예. 사진 나오네요. 이거 예.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거울도 만들고요. 네. 그냥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는 스마트 거울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 거예요, 여자분이 그거는? 이 옷을 입으면 여기 다양한 색상이 있잖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색상이 바뀌어요. 똑같은 옷인데 똑같은 내가 옷인데 옷을 여러 개 안 입어도 되고. 네네.
어떤 게 내가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릴 옷인지 그거 이렇게 차르륵 돌면서 해주고요.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옷 입어보러 갔을 때 요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입었을 때 그 전 거는 어땠지? 이러면서 또 궁금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입어야 되죠. 네, 다시 입어야 되죠. 어. 저거 한번 다시 입어볼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거울에서는 예전에 입었던 옷들까지 이렇게 다 띄어들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되어 있어서. 메모리가 돼 있어서 메모리 그래서 밀어내 진짜. 통하네. 서로 네. 이제 비교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술이에요. 예. 네. 사실 요 사진만 해도 지금 벌써 7, 8년이 된 영상이거든요. 영상 예. 캡처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다양하게 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겠죠. 저걸 옷 파는 데는 어떻게 씁니까? 여러 벌 안 입어도 되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니먼 마커스라든지 미국에 있는 백화점에 이 미러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이 메모미라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안경이나 뭐 주얼리 이런 것도 다 이제 스스로 컨택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네. 해볼 수 있고 아하. 이런 그렇지. 이런 기술들이. 안건희님이 저게 일본 백화점에도 있대요. 저런 미러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한번 입어보고 나서. 근데 저런 건 사실 뭐 우리나라도 안경 맞춰줍니다. 얼굴 이렇게 스캔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해주면 제일 맞는 안경을 맞춰줍니다. 뭐 옷 뭐 AR로 뭐 해줍니다.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도입이 잘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잘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진짜처럼 딱 안 나오고 뭐가 좀 항상 어색하고 맞아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기술의 차이, 약간 한 끗 차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불편해요? 안경을 이거 이렇게. 뭐 약간 그냥 어색해요. 이렇게 어색해요. 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공중에 내 얼굴에 딱 이렇게 착용된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약간 고르기는 좀 불안한.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양한 패션 기업들이 2010년대 초반부터 이런 류의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예.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투자도 잘 이제 돈이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워낙에 온라인 매출이 이제 폭증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더 투자를 하게 됐대요. 예. 그래서 뭐 특히 이 가상 피팅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랑 컴퓨터 비전, 또 증강현실, 이게 AR의 조합에 의존을 해왔는데 예. 모든 솔루션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부 솔루션은 이제 다양한 이제 스타일과 크기의 브랜드의 제품을에 대한 완전한 보기, 정말 많은 보기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게 실제 내 사이즈랑 완벽하게 맞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보기는 아예 나랑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뭐 여러 가지 신체 치수와 모양, 선택 이런 걸 다 본인이 입력하게 만들어요. 입력하게 한다는 거죠. 입력하게 해서 이제 아바타를 만드는데 그거 일일이 언제 치고 있어요. 키 몇 치고 내가 내 이거 가슴 둘레 그래, 어떻게 알고. 그렇지. 이것도 되게 그게 귀찮잖아요. 넣다 보면 짜증나. 네, 이거 넣다 보면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 게다가 그래서 또,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짜증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못 입력했다가는 또 예. 큰일 나잖아요.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방법은 이제 AR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SNS 이런 거에서 본인의 사진을 이제 땡겨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진에서 이제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고객의 몸 위에 그냥 가상으로 그 옷을 렌더링을 입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좀 사실적으로 나한테 잘 어울릴지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치수가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거를 하면 요게 빠지고 이걸 하면 요게 빠지고 이래서 그거를 최적의 이제 조합을 찾는 게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온라인 매출이 많이 코로나 때 늘면서 이제 이런 니즈가 더 커져서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뭐 연구 보고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옷을 정확하게 딱 맞춤처럼 그렇게 정확한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많나 봐요. 아니 그리고 브랜드별로 이렇게 달라. 다 달라 조금씩. 달라. 어떤 거는 라지를 달라. 사야 되고 어떤 건 엑스라지를 사야 되고 뭐 저도 그래서 자주 해요. 이거 왜 이렇게 크지? 그래서 대개는 여기 왜 이렇게 작지? 두 사이즈나 세 사이즈를 사서 어머나. 맞는 거 고르고 나머지는 항상 반품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아예. 응. 근데 아. 그것도 너무 귀찮지 않나요? 박스 다시 포장해야 되고 막 다시 내놔야 되고 귀찮죠. 좀 그래도 옷 사러 가서 옷 입어보는 것보단 나아요. 아. 네. 그 저는 온라인에서 옷 살 때 항상 그 상세 사이즈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지 같은 거 사기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면 어렵죠. 그 사이트마다 허리 둘레 뭐 이런 미디 이런 게 요새 또 하이 웨스트 뭐 로우 웨스트 이게 뭔가 허리선이 위에 올라와 있고 밑에 내려와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길이가 다 달라지니까 예. 근데 정말 내 사이즈만 하나 딱 입력하면
모든 옷가게에서 다 그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그렇게 그런 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되면 좋겠어요. 자기 사이즈를 이렇게 딱 재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그죠? 예. 그런 것도 재주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난 어. 내 것도 재지도 못하겠어. 도대체 옷을 얼마치 살려고 그렇게 재달라고 그러니까? 요즘 살이 좀 빠지셔가지고 패션에 다시 관심이 생기신 모양입니다. 제 생각엔 누가 만들긴 하겠으나 그 네. 욕조 있죠, 욕조. 네. 욕조에 여기저기 그 센서가 센서를 있어서? 만들어 놓고 어. 그 안에 딱 담그기만 하면 어. 욕조 벽에서 내 몸까지 거리는 당연히 재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그 해서 욕조 사이즈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아니 지금은 온라인 쇼핑을 한참 했다가 요즘 다시 오프라인은? 밖으로 다들 다시 나오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이게 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입어보는 것만큼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코로나 때 매장 문 다 닫고 피팅 문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네. 미국에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네. 피팅룸이 다 닫혀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엔데믹으로 가면서 과거처럼 돌아가지, 그러니까 과거처럼 되는 거 아니야? 온라인 다시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실제 엔데믹으로 가고 나니 실상 그렇지가 않았어요. 두 분 혹시 영화 탑건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아직도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저는 탑건을 며칠 전에 봤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 영화관 문 다 닫힌다고 영화 산업 망한다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탑건을 딱 보고 나니까 영화는 죽지 않는다. 왜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건 거예요. 극장에서 봐야 돼? 이건 진짜 무조건 극장에서 4D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미국에서도 엄청 이게 판매도 되게 잘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가요? 탑건이 뭐지 막 박스오피스 1위 찍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산업과 스트리밍은 동시에 간다. 어. 이런 게 이제 딱 인식이 박힌 거예요. 스트리밍은 뭔데요? 스트리밍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스트리밍. 넷플릭스 안 보세요? 집에서 보는 것도 있고 예, 영화관도 예. 망하지 않는다. 맞아요. 팬데믹 때는 넷플릭스 이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개봉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영화 업계에서는 뭔가 되게 약간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예. 근데 이제는 둘 다 같이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어. 일도 재택이야, 출근이야. 이제 둘 다 하이브리드. 둘 다 간다. 둘 다 간다요. 옷도 그럼 옷도. 이제 온라인은 가상 피팅룸, 네. 오프라인은 이제 그 실제 피팅룸? 리얼 피팅룸. 리얼 피팅룸을 더 팬시하게 만드는 네. 그런 쪽으로 둘 다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해서 옷을 열심히 팔고 있다. 예. 아마존 얘기도 해주신다면서요? 네, 아마존도 아까 얘기 잠깐 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옴니 채널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메인인 월마트가 이제 가상 피팅룸에 약간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면 네. 온라인이 메인인 아마존은 뭐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오프라인이 버추얼 피팅 룸에 집중한다면 온라인은 거꾸로 리얼 그렇죠. 피링룸에 집중하겠죠. 오프라인 매장이 네.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지난달에 LA 교외의 글렌데일이라는 지역에 첫 네. 패션 오프라인 매장인 아마존 스타일을 오픈을 했어요. 예.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 또 신발, 액세서리를 한 곳에 이제 모아가지고 파는 약간 편집샵 같은 느낌인데 네.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이 사진에서 봤을 땐 약간 TJ 맥스, 마샬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할인 판매점 느낌이 나긴 그렇게 했어요. 막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 모양이네요. 아마존에서 파는 어. 옷들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옷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매장이 일반 의류 매장이랑 다른 점이 다른 있어요. 점은 네. 바로 마법의 옷장이에요. 매직 클로젯이라는 마법의 옷장인데 네. 이게 뭐냐면 각각의 이제 제품에 고유 QR 코드가 이제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존 매장에 들어가서 아마존 앱 켜고 그 QR 코드를 스캔을 하면 예. 그 옷의 사이즈랑 색깔 이런 거 다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가 장바구니에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입어봐야 되는데. 입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 장바구니에 넣어진 옷들을 얘네가 알아서 모아가지고 피팅룸으로 배송을 사람이 피팅룸으로 열심히 올려줘요. 뒤에 따라서 그런 게 이게 아니고 다 자동화 기술로 지금 아니 그냥 이거 프로세스 그러니까 옷걸이에 드는 거 진행 이거 딱 들고 이거 입어볼게요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걸 앱을 켜고 네. 내가 골라서 이 눌러. 사이즈가 뭐였더라 눌러 장바구니에 넣어 그럼 그리고 직원이 딴 일하고 있으면 꼭 근데 이제 주세요 해야 손님 제 된다고요? 입장에서는 여러 네. 가지 옷을 다 입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옷을 다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내가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 하면은 딱 갖다 이제 준다.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옷장에 이제 들어가면 옷장에 가면 그 옷들이 쫙
있다 이미 걸려 그리고 있다. 그 옷들뿐만이 아니고 예. 그 내가 고른 옷을 이제 토대로 예. 얘네가 추천도 해줘요. 아, 그래서 추천한 비슷한 옷도 있어요, 거기. 추천한 옷도 아. 거기 일부가 걸려 있어요. 이왕 들어온 김에 이것도 입어봐라. 그렇죠. 그리고 신기한 건 이제 옷을 입어봤는데 너무 작아. 그러면은 내가 그 화면에 터치 스크린에 이거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걸로 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옷장이 막 우우 하면서 아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옷들이 자동으로 오는 옷이 거예요? 그 내가 피팅룸 안에 아. 있는 그 순간에 옷이 이제 자동으로 사이즈가 바뀌어서 들어온다. 아, 회전 초밥집 돌아다니듯이. 약간 그 중간에 엄청 큰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자동화 옷이 시스템이 와요, 돼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옷이 실제로 그 내 피팅룸에 도착을 해요. 아. 그래서 뒤에서 막 아마존 사람이 아마존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아마존 측에서는 이게 실제 내가 거기서 뭔가 옷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데 3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그건 필요해. 들어갔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렇죠. 다시 다시 내 옷 내 입어보고. 옷 다시 입고 그러네, 다시 그러네. 갖고 가서 맞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옷만 오면 좋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마법의 옷장을 닫으면은 뭐 빨간 불이 켜지고 다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흰 불이 켜지면은 그 네. 옷에 그 옷장에 내가 고른 네. 옷이 들어있다. 이거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게 목적일 직원 인건비 맞아요. 아니면 무인으로 해서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고 하는 걸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 왜 편의점도 아마존이 했다는 편의점도 사람 없이 그냥 지나만 가면 네. 자동으로 결제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음. 아마존이 하여튼 뭘 제 오프라인 만들면 생각에는 다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제일 근데 클것 인건비도 같아요. 인건비인데 네. 요즘은 직원과 손님이 대화하는 걸 손님도 싫어하고 예. 직원도 싫어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비싸더라도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랍게도 최근에 어디 그 횟집에 가서 본 광경인데 횟집 가면 뭐 주세요 이거 포장하려고 하면 A 포장해서 주세요라고 하면 주인도 있어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랑 서로 얘기해서 카드 주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주인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바로 한 1m 바로 옆에 무인 키오스크도 만들어놨어요. 음. 그러니까 주인이랑 얘기하고 하려 사람은 이쪽으로 서고 괜히 부담스러우면 여기서 해라. 말하지 말고 그런데 이쪽에 줄을 서요. 말하기 싫어서 주인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주인이 험상궂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요새 친구들은 진짜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눈 쳐다보는 게 조금 불편하대요. 싫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쳐다보고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네. 비대면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복잡한 얘기도 절대 말로 안 하고 다 문자로 써요. 이 문자 쓸 정성이면 전화했겠다 싶은 문자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어쨌든 뭐 3분은 아마존 측의 설명이고 예. 실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제 리뷰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네. 15분 정도 걸린다는 15분이면 너무 오래 걸린다. 차마 이제 직접 갔다 오는 게 빠르겠다 뭐 이런 예. 류의 평가들도 나오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제 아마존답잖아요. 뭔가 데이 원 정신에 딱 입각한 그런 실험인 것 같고 네. 저도 내년에 이제 CES 갈 때 LA에 들려서 여기 한번 들렸다가 아. 올 예정입니다. CS 항상 가십니까? 항상 갑니다. 이야 좋겠다. 오세요. 더밀크는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관심 있었다니까. 더밀크? 더밀크는 다 해외에 있어. 사무실이 없대요. 사무실 있습니다. 아 사무실 있어요? 네. 네.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아, 저희는 재택근무가 이제 베이스여가지고 예. 주 1회 모여서 이제 같이 일하는. 재택근무도 하고 주일에 모여서 사무실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나 사무실 월세는 한 달치를 내고. 근데 월세 지금 좀 싼 곳에 있어가지고 거의 음. 네. 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주 1회만 모이면 사무실이 좀 싼 곳에 있어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냥 그리고 하루에 하는 사실은 거니까. 이것도 아마존 얘기 이 오늘 준비한 내용엔 없는데 아마존이 최근에 건물 6개 그 사옥을 짓는 거를 중단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에 맞는 사무실 공간을 재구성하겠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처럼 사무실을 책상과 의자 칸막이로만 구성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본인들도 알고 또 재택근무를 하는 저 같은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네. 이왕 사무실에 갈 거면 집이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요만한 공간에서 내 노트북 하나 놓고 기사 쓰고 네. 한숨 쉬고 또 기사 쓰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왕 일주일에 한번 사무실에 모일 때는 직원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좀 이렇게 정말 이런 뷰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실 갔는데도 또 책상과 의자가 있으면 싫어요. 그래서 세상 요새는 어떻게 자기 좋은 데로만 살아. 아니 이게 정말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워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측도 건물을 이제 뚝딱뚝딱 짓고 있다가 네. 하이브리드 조금 더 연구해보고 우리 이거 설계를 좀 해보자, 레이아웃을 짜보자 해갖고 지금 중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이브리드 워크 뭐 이런 가상 피팅룸 다 뭔가 이 연결고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니즈가 생기는데 그 수요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주로 하는 직원들이 가끔은 모여야 하는 사무실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일단 테이블이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감이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왜요? 왜냐면 되게 혼자서 일할 때는 되게 폐쇄적으로 일하잖아요. 한 번씩 모이는데 혼자 일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회의실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회의실로는 좀 그래요. 약간 딱딱한 그런 회의실 말고 회의가 안 돼요? 아니 회의는 줌으로 하면 돼요. 근데 뭔가 사무실에 굳이 네. 모이는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친밀감을 직원들과 형성하고 좀 이렇게 줌으로 못하는 얘기들 좀 하고 하려면은 뭔가 회의실 말고 그럼 어디 뭐 좀- 이불 하나 깔아드릴까 그냥 이렇게 아니, 딴 얘기도 잠깐 팔에다 했는데 이렇게 놓고 지난번에 나왔던 업스테이지라는 회사 그 AI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회사도 한국에 사무실이 뭐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공익근무 요원 그 공익근무 요원이 상주해야 아니고 뭐죠? 하는 직원 상근 직원들 그냥 영어로 하세요.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행정일 생각이 안 하시는 나. 분? 아무튼 네. 아주 소수의 직업 그것만 사무실만 있고 전 세계에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아예 공식적인 오피스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직원들이 무조건 다 재택이 기본이고 그래 아예 안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준대. 무조건 4명씩 모아서 밥을 먹어라. 맞아요. 그거 꼭 필요해요. 그런 네, 식으로 네. 운영을 한다고 그렇지. 하더군요. 맞아요. 서로 재택 서로 아예 거니까. 얼굴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모일 때는 일하러 모이는 게 아니라 얼굴 그냥 보고 그냥 얼굴 보고 회의도 대화하고. 하면서 조금 뭔가 개방감도 있고 네. 약간 분위기도 좀 캐주얼하면서 그래서 세일즈포스 이런 회사들은 아예 리조트를 외곽에 있는 리조트를 장기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는 다 이제 그 리조트 가가지고 조금 모이고 뭐 스타트업들은 호텔 같은 데를 장기 임대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레지던스 호텔 같은. 호텔에서 모이게끔. 예.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금 필요성이 뭐 많이- 일만 잘하고 돈만 잘 벌어오면 그래, 뭔들 뭐, 못 해드리겠어요. 그래. 안 들어와도 돼요. 안 들어와도 돼.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다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뭐 그리고 대표이사가 문제겠지 뭐. 예.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아마존 스타일 이 건물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게 저기에 멋있게. 그 네. 매직 매직 클로젯이 있는 있다는. 아마존 스타일 건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존뿐만이 아니고 이 피팅룸에 있는 거울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는 패션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네. 두 분 코스라는 브랜드 모르시죠? 뭐요? 뭐요? COS 코스. 네. 코스? 네. 코스. 코사인. 네, 네. 코스. 네, 알겠습니다. 이 코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그 H&M은 아시죠? 네. 네, H&M 그 스웨덴 이 패스트 패션 기업 H&M의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이 코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되게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인데 코스가 5월달에 미국 비버리 힐즈 매장에 이 스마트 거울을 설치를 했어요. 예. 이 스마트 거울이 뭐냐면 아마존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이 피팅룸을 떠나지 않고도 이제 뭐 더 사이즈 큰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고객이 이제 직원이 갖다 줘요. 네. 근데 여기 이 피팅룸 이 거울은 여기서 결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서 결제도 됩니다. 아, 거울에서요? 네, 그래서 피팅룸에서 옷 입어보고 굳이 계산대에 줄을 서지 않아도 이제 거기 사람들 안에서 마음을 정말 체크아웃까지. 잘 캐치한 거야. 왜? 피팅룸에서 맞았는데 들고 오는 순간 마음 닫힐까 봐.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로 AI가 예. 고객이 선택한 제품을 인식해서 품목과 사이즈, 색상 확인해서 맞춤형 스타일링 다 해주고요. 뭐 계산해주고 랄프 로렌 같은 브랜드도 이제 매장 내 피팅룸에 가면 가상 거울을 설치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뭐 거울에 내장된 카메라가 뭐 오크랩스의 RFID 기술을 활용을 했다는데 예. 역시 피팅룸이 가져온 제품 확인되고 이제 결제까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 화면 보시면 제일 죄송해요. 여기 코스의 이 스마트 거울이에요. 아, 이런 이렇게. 식으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옷 갖고 오세요 하면 다른 옷 갖다 주는 거예요? 직원이 갖다 줘요. 여기는 직원이 여기. 갖다 주고 이건 네. 고객이 결제한다. 그러니까 저 피팅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결제까지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입어보고 다음에 올게 안 되는 거야. 결제도 여기서 할 수 있어. 직원들 옷은 다 갖다 줘. 네.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냥 놓고 오면 되죠. 뭐 어떻게 탈출해요? 아니 요즘 피팅룸에서 그 셀카를 많이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팅룸을 되게 예쁘게 많이 만든대요. 맞아요. 명품샵 피팅룸에서 이런 데는 유튜브를 많이 찍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패션 유튜버들을 한 번도 안 보셨죠? 패션 유튜버들은 철마다 그 세일할 때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옷 입고 이런 거 찍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피팅룸에서 찍어요. 피팅룸에서 찍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피팅룸 의류 브랜드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좀 이제 그 그러면-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아예 문 열기 전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껏 입어보고 찍어가세요. 이렇게 아하.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피팅룸 룸 하나가 조금 공간이 넓으면 네. 그게 각도가 잘 나오니까. 아 각도가 또 요새는- 잘 나오니까 네, 그거 중요합니다. 예쁘게 나오는군요. 거기서 네. 찍으면. 그렇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모르고 그냥 여러분 티셔츠 한 번만 사세요. 이랬으니 우리 피팅룸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리가 있나? 피팅룸이. 알겠습니다. 아 이게 빨리빨리 그러네. 예. 요거 또 간단하게 요거 하나 해주시죠. 요거 하나 시간이 있을까? 그러게요.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존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하나만 네. 더 하죠. 예. 네네. 아마존이 어저께 이제 미국 내 1차 진료 네트워크인 원 메디칼이라는 기업을 부채 포함해서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1285억 원 정도의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주당 18달러 정도고요. 네. 이제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43%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존 이 원 메디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원 메디컬을 네, 샀다고요? 원 메디컬. 네. 이 그동안 원 메디컬은 이 CVS 같은 약국 체인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보여왔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한 아마존 품으로 가게 됐고요. 무슨 뭐, 회사예요? 뭐, 무슨 뭐 하는 회사예요? 알려드릴게요. 네. 이 원 메디컬은 2007년 내과 전문의가 만든 1차 진료 네트워크예요. 네. 미국에서 계셨잖아요. 예. 의료 서비스 이용해 보신 적 비싸죠. 있으세요? 가기도 어렵고. 네, 비싸고 가기 어렵고 비싼 거는 둘째치고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뭐 의료보험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 그 병원이 이 의료보험을 취급을 하는지도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예약하면은 말도 못 알아듣겠지. 예. 그 예약을 하면은 급해 죽겠는데 네, 막 그렇죠. 최소 일주일, 열흘, 뭐 어떤 어. 데는 한 달 뒤 어. 이렇게 예약이 잡혀요. 예. 그리고 막상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어.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보험사랑 다이렉트로 연락이 돼서 이제 병원을 갔다가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도 찝찝한 그런 게 미국의 의료 서비스의 현 주소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험사로부터 날라와요. 미리 날라오죠. 날라옵니까? 근데 이게 너가 이제 낼 돈이 얼마인지를 자기네들끼리 이제 약간 정산하듯이 정산을 해서. 하듯이 하는데 이거를 또 악유를 하면은 또 약간 고쳐주기도 하고 또 이래요. 네, 깎아주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죠. 예, 이게 소비자가 이 진료받는 환자가 너무너무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예. 네. 특히 저 같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말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이 원 메디칼은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이 1차 진료 네트워크예요. 예. 그래서 원격 의료 서비스와 대면 진료 서비스가 다 이제 돼 있는 의사들도 거기 원격으로 내가 진료를 받는 거군요. 네, 그냥. 원격으로 아. 받을 경우에는 24시간 7일 그냥 가능하다? 다 가능해요. 오. 그리고 여기에 제일 킬링 포인트는 네. 원데이 어포인트먼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예약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프니까 바로 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근데 여기가 유료 매체예요. 예. 매체는 아니지. 유료 유료 매체는 더 밀크고요. 예. 여기는 이제 유료 서비스인데 네. 이게 1년에 199불. 1년에 예. 199달러를 내면은 이제 당일 예약해주는 이제 본인들의 아, 네트워크. 그래요?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비싸죠. 어.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의료보험은 따로 있고 네. 얘네는 약간 서비스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걸로 조금 내 의료 행위 서비스에 좀 편리성을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당일 돼요. 예약도 받아준다. 당일 예약도 받아줘요. 그래서 지금 미 전역에 180개 이상 진료소가 있어요. 예. 소속돼 있는 의사들도 있고요. 어차피 그래서- 언어 안 되면 당일 예약이고 뭐고 다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이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문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전화를 못하면은 앱으로라도 굉장히 서비스가 잘 돼 있으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앱 구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어허. 제 친구 미국에 사는 제 친구 말로는 네. 원데이 어포인트먼트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B2B 서비스를 주로 해요. 그래서 네. 뭐 에어비앤비나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베네핏, 이 사내 복지로 이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1년에 있고요. 20만 원 내가 내줄게, 우리가 내줄게 회사가. 네네네. 그래서 지금 70만 명 이상의 환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1차 진료 신기한 비즈니스다. 플랫폼이에요. 네. 굳이 불편하게 만든 후에 그거를 해소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네요. 미국 친구들은. 아 근데 그게 정말 안 되나 봐요. 서비스 의료는 워낙 진짜 의료가 불편하니까 답이 없어요. 정말 의료 때문에 미국에서 오바마 살고 케어 싶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아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예약이 안 되는 당일 예약이 되지. 그러니까 즉 당일 예약이 그동안 안 됐다면 그건 그 이유는 당일 내 모든 환자가 다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사뿐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럼 당일 예약만 하는 그냥 그런 병원을 별도로 운영하나 보죠. 그 의사들을 소속돼 있는 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을 그리고 원격 진료가 되게 포인트예요. 원격 진료니까 진료로 되게 짧게 되게, 여러 명을 하는 거죠. 아 우리나라처럼. 네. 비대면 진료 받아보셨죠? 너무 좋던데요? 안 받아봤습니다. 안 받아보셨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프시지 않으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야, 그만해야 되겠다. 네, 네. 좋은 얘기 들었는데 왜 혼난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방송 40분 진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뭘 굉장히 잘못한 혼난 듯한 느낌이에요. 느낌이에요. 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죄송해요. 아니, 그렇진 저희 선배 않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뭐 네. 많은 다양한 이야기 되게 재밌었고요. 예. 몇 개 좀 남아 있는데 네. 한 번 더 모셔서 그렇게 뭐 하시죠. 최신 트렌드 업데이트 좀 하죠.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 넘버원인 국가 아닙니까? 그 비즈니스를 좀 저도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안승찬 기자한테 들으려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네. 성일아 기자님 제가 보기에 모시고. 오늘 욱하는 포인트 많이 나왔는데 잘 참더라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말이야. 이거 하면은 원래 화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밀크의 송일아 기자였고요.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